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식량작물 병해충 파트를 교육하게 된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정상필입니다. 교육 진행 순서는 먼저 작년 병해충 발생 상황, 두 번째로 주요 식량작물 병해충, 세 번째로 왕호롱이 방제 및 관리, 마지막으로 PLS 제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작년 병해충 발생은 이상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먼저 겨울이 따뜻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40여 년 전에 비해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겨울철 평균 기온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철이 따뜻하다는 것은 왕호롱이, 목노린재 같은 월동해충들의 월동률이 높아져 여름철 생육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에는 왕호롱이 월동률이 높아 전 읍면에서 피해가 나왔으며 2018, 2019년에는 먹노린재 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역대급 장마라고 표현을 하듯이 6월, 8월부터 긴 장마가 지속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6월, 8월 기간 강우 일수가 38일이나 될 만큼 오랫동안 강우가 지속되었습니다. 장마가 길어질 경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 비가 자주 와 습도가 높아지고 밤에 저온이 지속되어 도열병 같은 병 발생이 많아집니다. 또 비가 자주 와서 해충을 방지할 시기를 놓치면서 작년에는 홍명나방, 벼멸구와 같은 해충 발생이 많았습니다. 작년 병해충 발생 상황은 이러한 두 가지 이상 기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요 병해를 보겠습니다. 발생 시기를 4단계로 나눠볼 때 모짜리에서는 매년 문제가 되어온 키다리병이 발생하였고 육묘상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잘록병, 뜬모 등도 발생하였습니다. 생육 초기에는 입도열병이 발생하여 생육 중기, 후기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럼 먼저 키다리병입니다. 키다리병은 농업인 분들이 육묘상에 발생을 해도 출수 전에 말라 죽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2018년부터 키다리병이 전 생육기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생육 초기에 육묘상에 발생을 하지만 어느 정도 손으로만 뽑고 본답으로 그대로 이양을 합니다. 본답으로 그대로 이양을 했을 때 이렇게 전체 포장해서 키다리병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인 분들은 더 이상 여기서 출수를 하지 않고 말라 죽는다고 알고 있지만 다음 사진을 보면 발병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출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수된 것이 수확이 되냐? 오른쪽 사진을 보면 등숫기에 점점 말라서 나중에는 한 포기가 다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키다리병의 발생 원인은 오른쪽 사진과 같이 출수기에 포자가 날려 종자에 침투하여 감염되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약재 저항성 출현이나 종자소독법을 미준수했을 때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종자소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친환경 재배는 60도씨 온탕에 10분 동안 담그고 다시 찬물에 30분 정도 담그고 석회유황 50배액을 30도씨 24시간 처리를 해주시면 오른쪽과 같이 키다리병 99% 방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재배 같은 경우에는 석회유황 처리 대신 약재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반 재배에서 석회유황 처리 후 다시 약재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약해가 발생하여 발화효율이 저조할 경우가 있으므로 석회유황과 약재 처리를 같이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탕 소독과 석회유황 처리를 같이 해야만 키다리병이나 생인성 병 없이 건전한 묘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일반 재배는 아래와 같은 약재 중 한 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재 저항성이 출현하기 때문에 2년 주기로 약재를 교체해서 약재 저항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육묘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병에는 크게 전력병과 뜬모가 있습니다. 뜬모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아 냄새가 나지 않고 지제부가 썩은 게 아니라서 당기면 종자나 뿌리와 같이 뽑힙니다. 잘록병은 토양병원균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썩는 냄새도 납니다. 또한 지제부가 썩기 때문에 당기면 뿌리가 끊어져 줄기만 올라옵니다. 뜬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 야간 온도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직포를 활용하여 야간의 온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을 해주시고 낮에는 고온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벗겨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농업인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검은색 차양막은 물을 죽이는 시우나 야간에 보온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얀 부직포를 활용해서 야간에는 덮어주고 낮에는 벗겨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발생이 심할 경우 약제 처리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잘록병은 병원균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육묘상자에 곰팡이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세척 후 사용을 해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야간 온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도열병입니다. 작년에는 장마가 길어져서 습도가 높아지고 밤에 조온이 나타나서 발생이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왼쪽과 같이 잎에 병원이 나타나지만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전체 한 포기가 다 말라버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방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농업인 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오른쪽 사진과 같이 한 포기가 다 말랐을 경우에 이때 약제 처리를 해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몇몇 농가분들 상황을 봤을 때 저런 상황에도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약제 처리를 해주시면 죽은 잎 사이로 새 잎이 올라와서 정상 추수까지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병에 걸린 것보다는 생육이 더디지만 정상적으로 추수를 하고 수확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 정도로 진행되기 전에 초기에 방제를 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이렇게 전체 포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열병 발생 원인은 크게 강우가 잦아 습도가 높아지고 여름철 저온으로 인해 발생을 하고 질소 비료가 과다하거나 도열병 저항성이 낮은 품종을 재배할 경우 발생을 합니다. 대책으로는 후기에 먹도열병이나 이삭도열병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발병 초기에 방제를 해주시고 육묘상자 처리제나 관주 처리제 또는 본답으로 이양해서 발병 초기에 방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잎도열병을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후기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데 출수 후 이삭도열병까지 전이가 됩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이삭목에 균이 감염이 되어 아래에서 영양분이 올라가지 않아 이삭 전체가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후기에 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병이 전이되지 않게 초기에 예방적 방제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대책으로는 질소질 비료를 정량 시용을 하고 이삭폐기, 즉 출수 전 5에서 7일 전 침투 이행성 약제를 살포해서 방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해충입니다. 해충도 발생 시기를 4단계로 나눠보면 생육 초기에는 먹노린재, 왕우렁이가 발생을 했고 중기에는 홍명나방, 후기에는 벼멸구가 발생을 해서 피해를 주었습니다. 먼저 먹노린재입니다. 먹노린재는 월동을 하는 해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기온이 따뜻할 경우 월동률이 높아집니다. 작년 연초에 월동률을 조사했을 때 90% 정도 월동률이 조사되어 본답으로 이양했을 때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크게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월동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 밀도가 높아져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어 주의 깊게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초기에는 왼쪽과 같은 사진처럼 잎끝이 마르고 키가 작아지고 분홀수가 적어지며 잎에 흡즙한 흔적이 남게 됩니다. 방제를 소홀히 해서 밀도가 유지되면 7월, 8월부터 알을 낳게 됩니다. 암컷 한 마리가 50마리 정도 나와서 8월, 9월에는 약충 최성기가 됩니다. 이때가 되면 줄기를 흡즙하는 것이 아니라 출수가 된 이삭을 흡즙하게 됩니다. 그러면 후기에 백수 현상이 나오게 되고 이를 수확을 해서 현미로 도정을 했을 때 쌀에 흡즙한 흔적이 남아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방제를 해서 밀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노린재는 주로 산기슭이나 논둑에서 성충 형태로 월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기온이 따뜻할 경우 월동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상순부터 본논으로 날아와 8월, 9월에 약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 월동 장소는 왼쪽 사진과 같이 논둑이나 논과 산이 붙어있는 산기슭에 있는 돌 아래에서 월동을 합니다. 방제 시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월동을 해서 본논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본논 이동 전에 논둑과 같은 월동처에 사전에 입제나 물약으로 방제를 해주시면 밀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본답으로 이동하는 6월, 7월에 1차 방제를 해주고 약충이 발생하는 8월, 9월에 2차 방제를 해서 밀도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벼 밑부분에 분포를 하기 때문에 약재가 아래까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양량을 살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친환경 재배는
유기농업 자재를 활용해서 방제를 하는데 방제가가 일반 약재보다 낮기 때문에 화학적 방제와 더불어 경종적 방제와 같이 종합적인 방제를 해야 합니다. 먼저 주광색 유화등을 논둑에 설치를 해서 유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논둑에 유화등을 설치해 본논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인해서 잡는 방법입니다. 또 옥수수를 활용한 먹이식물 트랩도 있습니다. 먹노린재가 본논으로 들어가기 전 옥수수를 논둑에 2에서 5m 간격으로 식재를 하여 유인을 한 후 밀도를 낮추거나 아래와 같은 유기농업 자재를 활용해서 방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홍명나방입니다. 홍명나방은 평년 같은 경우에 기본 방제 기간 방제를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비례 시기가 빠르고 비례량도 많았으며 장마가 길어지면서 기본 방제 기간 방제가 원활히 되지 않아 피해가 많았습니다. 6월 중순부터 비례를 하며 작년에는 이보다 10일가량 빠르게 비례를 했습니다. 또한 성충과 유충이 혼재되어 발생하여 방제하기가 어려웠으며 장마 기간이 길어져 방제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작년과 같이 발생 시기가 빠르고 비례가 많을 경우에는 기본 방제 기간 한 번만 방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에서 10일 간격으로 2에서 3회 방제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유충이 벼 잎을 말고 피해를 주어 약재가 해충에 맞아야 죽는 성분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침투성 약재를 살포하여 방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벼멸구입니다. 벼멸구도 평년과 상황이 다릅니다. 평년 같은 경우 사진과 같이 필지 중간중간에 이삭 전체가 말라버리는 증상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해안가 지역 위주로 한 필지 전체가 다 말라버리는 피해 증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원인은 6월 하순부터 비례하여 3세대가 경과해서 개체수가 증식되고 8월 이후 고온이 지속되어 1세대 기간이 7일가량 단축되면서 증식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또한 기본 방제 기간 장마로 인해 방제가 지연되어 초기 방제가 어려웠으며 오른쪽 사진과 같이 장시형, 즉 날개 달린 개체가 많아 이동거리가 늘어나서 피해 면적이 더 확대되었고 드론 헬기 등 항공방제 수요 증가로 방제 효과가 저조해서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방제 요령은 7월, 8월 증식이 되기 전에 초기 방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오른쪽 사진과 같이 골짜기가 형성된 다발생 지역이나 피해 상습지는 약효가 긴 약재를 살포해야 합니다. 또한 역시 벼 밑에 아래까지 약액이 흐를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살포를 해야 합니다. 왕우렁이는 작년에 겨울이 따뜻해서 월동률이 크게 증가되어 본답으로 이양했을 때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되어 전 읍면에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월동을 해서 밀도가 높아져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약재 방제보다는 1년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밀도를 점차 줄여나가야 합니다. 왕우렁이와 토종우렁이 가장 큰 차이는 왕우렁이는 알을 연 10회 정도 산란해 번식을 하고 있으며 토종우렁이는 새끼를 연 1회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왕우렁이의 문제점은 겨울철 기온이 따뜻해 월동률이 높아 개체수가 증가되었을 때 발생을 합니다. 월동 생존 하한선이 영하 3도씨에서는 3일, 영하 6도씨에서 1일이면 죽는다고 나와 있지만 작년 겨울에는 0도씨 또는 영상권을 맴돌아 월동률이 높았습니다. 본답으로 왔을 때 균평 작업이 덜 된 물이 깊은 곳에 모내기를 했을 때 섭식 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반나절 정도면 피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의 사진은 농가가 이양을 하자마자 왕우렁이가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른쪽 아래 사진은 분할이 진행 중인 모에도 왕우렁이가 붙어 작은 모들을 넘어뜨려 섭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우렁이 관리는 1년 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양 전에는 균평하게 정지 작업을 하여 물이 깊은 곳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구리 차단망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여 용배수로에 있는 왕우렁이가 본답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계량 물고를 설치하여 물을 뺄 때 왕우렁이가 용배수로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합니다. 이양 후, 즉 생육기에는 논둑을 정비하고 중간 물대기 기간 물기를 배수로 부근으로 조성을 하여 천천히 물을 빼내어서 유인을 해 새우망이나 그물망 등을 활용하여 수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확기에는 옹동이를 조성하거나 배수로 부근으로 유인을 하여 약재 방제, 수거를 해주시면 되고 피해 상습지에는 월동초인 용배수로에 약재 방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동절기인 현재 논바닥 건조 및 용배수로 말리기를 하고 1, 2월 기필갈기를 실시하여 월동을 할 수 없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약제 방법으로는 물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물기를 배수로 부근으로 조성을 하여 유인을 하고 약제 방제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친환경 재배는 차 추출 물제나 황토 유황, 생석회를 이양 전에 살포를 해주시고, 일반 재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왕호롱이 등록 약제를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왕호롱이는 월동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밀도가 높아져 발생할 수가 있어 1년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PLS는 이제 대부분 농업인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약에 등록되지 않는 작물에 사용을 금한다라고 많이 알고들 계시고, 쉽게는 아래 사진과 같이 농약병에 적혀져 있는 작물에만 사용하라고 알고 계십니다. PLS 도입 배경의 가장 큰 이유는 국민 건강 보호입니다. 특히 수입 농산물에도 PLS가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을 차단하는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해남군 부적합 현황은 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 4건, 생산 단계에서 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부적합이 많은 품목은 갯기름나물, 즉 방풍나물이었습니다. 주요 적발 성분으로는 제초제, 살균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방풍나물은 주요 부적합 10대 품목에도 들어갈 만큼 관리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방풍나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분들은 농약 사용 시 주의하셔서 살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 축산물과 수산물에도 PLS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농약을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을 준수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해충 분야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